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국선 실전 매매, 여러분들 기초 선물 기초 동영상 같이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선물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선물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보시면 지금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고점이 점점점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추세선을 갖다가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409죠. 409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대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확 무너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저항선을 받아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점점점 예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랑은 사뭇 틀려요. 계속 올라오는 장이랑은 사뭇 틀리기 때문에 하락장이 지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공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빠져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신다고 그러면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는 한 번, 사진을 많이 못 찍었지만 매수는 한 번,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로 140만원, 70만원, 120만원, 115만원, 230만원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은 매도 수익이 훨씬 더 많았던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올라오는 거는 무시한 거예요. 올라오는 거는 무시를 하고 그냥 매도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무시 그 다음에 계속 매도가 나올 때 왜 매도가 나왔는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쉬운 날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면 지금 보시면 게임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장 끝날 때쯤에 게임 파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중국 파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게임 관련한 종목이 지금 세 종목이 올라온 거죠. 예, 세 종목이 올라온 건데 요거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 ENL부터 한번 보죠. 우리 ENL. 자, 우리 ENL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트는 실제적으로 거의 죽은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차트인데 얘가 지금 시간으로 올라왔다. 자, 작업에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작업에 걸린 특징이 있죠. 단일가인가 보죠? 단일가도 아닌데? 예, 단일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완전히 거래가 없었는데 그냥 상한가를 붙여버렸네요. 자, 이런 거는 작업에 들어간 거다. 뉴스가 없는 상황이죠. 뉴스는 지금 우리에는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는 없는 상황이에요. 2월 10일날 뉴스는 있긴 했었는데 오늘 뉴스는 없죠. 자, 예전에 우리 바이오가 의료용 대마연구 식약처 승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뉴스가 없고요. 완전히 냄새가 딱 나죠. 요거는 조막선들이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GA. 자, SGA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8억이 나와가지고 흑자전환이 됐다고 나오는데 SF의 반도체가 아니고요. SGA입니다. SGA. 자, SGA는 원래는 동전주에다가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거의 죽은 주식이죠. 이런 것도 이미 우리는 안 건드리는 게 정상적인 주식입니다. 왜? 이 거래량이 떠지는 이 870원이 무너지는 순간 얘는 그냥 사망 선고예요. 그 다음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단타 쳤다가 요게 수익 나고 그냥 떨어지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855원까지 865원까지 상한가로 해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18억짜리에 흑자전환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3시 56분에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18억 흑자전환이면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111억이었는데 18억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네요.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거고요. SJ가 혹시나 내일 튀면 SJ 솔루션스 있죠. SJ 솔루션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SJ 솔루션스 오늘 보안 관련한 이슈로 있었죠. 보안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아침에 이만큼이 올라온 겁니다. 보안 관련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뭐 장중에 다시 빠졌다가 움직임 나왔는데,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3월 2일이죠. 내일이 아니라 3월 2일 날 어떻게 움직임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M게임. 자, 한국게임이 중국 판호 접수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쉽게 해서 이제 한국게임이 중국에 발매가 안 됐었죠. 근데 이제 발매가 가능하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예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게임 관련된 종목이 전부 다 올라간 날이 있어요.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N게임이 지금 현재는 대장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약해요. 원래는 보통 M게임이나 뭐 룽투코리아 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비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쫙 올라가야 되는데, 좀 제가 3시, 4시 전에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도 10군둥, 생각보다 10군둥. 6640. 아, 상한가에서 무너졌네요. 6640, 6600에서 지금 6310까지 상한가에서, 시간을 상한가에서 지금 무너진 거네요. M게임도. 그러면 요건 조금 약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아침에, 화요일이죠. 3월 2일이니까 3월 2일날 아침에 게임주들을 한번 다 묶어놓고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N게임이 선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어떤 종목이 튈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을 대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가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은 연달아 게임주들이 올라가거든요. 뭐 순서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는 얘도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보는 주식이죠. 요즘 게임주 관련해서 안 보는 주식인데 얘도 4% 올랐고요. 얘도 지금 5,28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죠? 상 찍고 무너진 겁니다. 얘도 여기에 물린 애들이 있겠네요. 예, 시간으로 상한가 찍고 지금 4%면 이때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6% 거예요. 바로 그냥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M게임, 룽투코리아 이 두 종목은 계속 지켜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까지 한번 볼게요.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는 얘도 뭐 요즘 게임주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여기에 보면 V4 개발자 뭉친 매드엔진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뉴스도 있었지만은 결국엔 얘도 중국 판호 접수 시작했다는 한국 게임을 중국 판호 접수를 시작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얘도 올라온 겁니다. 아마도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올랐을 거예요. 여기 39,500원, 39,500원, 600원까지 갔다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일단 테마주를 만들어 보고요. 게임주들 보고요. 나머지 게임들, 뭐,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1.% 계속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디톡스. 자, 메디톡스는 아주 얘도 뭐, 지옥이랑 천당이랑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식약처에서 메디톡신 국가 출하 승인 국내외 판매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메디톡신이랑 메디톡스 두 개를 갖다가 국가 국가 출하 승인 국내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 있죠? 뉴스는 안 보이네요. 그죠? HTS의 뉴스는 안 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있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멘스. 자, 루멘스는 뭐 계속 횡보하는 종목인데 루멘스도 지금 4.05% 상승을 했고요. 얘도 2,860원, 2,900원까지 2,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왔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34억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그러네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 나옵니다. 지지난해는 392억이 마이너스 적자였거든요. 2019년에. 근데 33억 흑자 전환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 야, 그거 치고는 진짜
많이 했네요. 그쵸? 작년에는 손실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올해는 잘해서 흑자전환했다는데 역시나 단발로 보는 게 좋겠죠. 큰 이슈보다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일에너테크는 신규주죠. 지금 빠졌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이죠. 3월 2일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29,950원 3만원에서 끝나는데 지금 요거 뉴스가 하나 떴나봐요. 아이오닉 관련한 종목이라고 떴나보죠.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유일에너지가 아이오닉 관련한 종목으로 아이오닉5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서 뉴스가 떴나 보네요. 뭔가 찌라시가 돌든가. 지금 3만원이니까 요 정도거든요. 일단 32,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지만은 그거 넘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정도에서 시작한다. 3%, 4%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사전계약이 뭐 많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건데, 아이오닉5 관련한 종목은 당분간 이제 신규주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종목들 단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테마가 완성됐다기보다는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 나올 거고, 사전계약은 무조건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전계약은 말 그대로 그냥 신청한 사람들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계약과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아이오닉5 별로던데 모양이. 어쨌든 그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3BNT는 자, G3BNT 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그러네요. 요 뉴스가 떴나 보네요. G3BNT 최대 주주가 G3 홀딩스로 변경을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주식도 처분을 했다는 거, 자기 주식도 처분을 하고요. 자기 주식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도 G3BNT 홀딩스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이슈가 먹힐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근데, 희한한 게, 공시가 6시 15분에 나왔거든요? 정정이네요. 근데 이전에 뉴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정인데 벌써 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야, 이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쵸? 이미 센 거죠. 그쵸? 이미 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G3 홀딩스로 변경이 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제강.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행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다. 아, 동일제강이 왜 올라오나 했더니 얘도 가덕도네요. 근데 영흥철강 여기 우리가 이제 그 동방성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동방성기도 올라왔나요? 동방성기 1.2%, 영흥철강 영흥인가? 영흥 같은 경우도 오늘 빠졌죠. 아, 얘는 별로네. 영화금속은 어때요? 얘도 빠지고. 어쨌든 생각보다 이슈가 안 먹혔어요. 그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히 국회 통과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다 또 상가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별로 상한가를 안 갔고 급등을 했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네요. 그쵸?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다 밀어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디젠스. 자, 디젠스는 자동차 부품주고요.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혹시나 아이오닉5 관련한 걸로 엮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뉴스 없습니다. 뉴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총한다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주총회를 하는 회사들이 많죠. 오늘 주주총회가 아니고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하여튼 그때 주주총회 하는 애들이 많아요. 2월 달에도 지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저는 몇 번을 매매를 했어요. 지금 오후장에는 밀렸지만은
장중에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코로나19 치료물질 후보 미국 FDA 효과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는 수급만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급으로 단타를 친 거고요. 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후장 돼서 밀렸고요. 다시 시간에서 9,000원까지 올렸는데 최고점이 9,070원까지 올라왔다 왔네요. 9,070원까지 올라왔는데 차트를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차트죠. 오늘 밀리긴 했지만 이제 계속 횡보하면서 좀 힘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오는 것들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끝났고요. 금요일 끝났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쉬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이제 미국장이 끝난 다음에 화요일 날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는데 그때 게임주들의 영향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게임주는 M게임이랑 눈트코리아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G 실적, 글쎄, 이거는 단발익일 것 같고요. 우리네는 작업조 같죠? 작업조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롭게 유일 에너테크가 아이오닉 5 관련한 종목이죠. 아이오닉 5G 관련한 종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G3BNT는 최저주주 변경 뉴스가 안 먹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확 뜨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단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국산 실전 매매가 왜 중요한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 동영상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3월 2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물 접근 순서에 따라서 지금 세 번째 시간 국선 매매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중급이나 상급 동영상을 3번 이상 본다.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의 투자는 수익 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 매매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 다음은 이제 국선 매매까지 왔습니다. 자, 국선 매매, 국선 실전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선 실전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를 갖다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선물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물은 어떻게 나오죠? 네, 잠깐만요. 자, 선물은 양방향이에요. 그죠? 예, 선물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내가 주식이 예를 들면 400에 샀어요. 400에 사서 401이 됐습니다. 그러면 25만원 수익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400에 샀는데 399가 됐어요. 지수가. 그러면 마이너스 25만원입니다.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매도를 갖다가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매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매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400에 매도를 쳤습니다. 400에 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얘가 399가 됐습니다. 그러면 1P 빠졌잖아요. 그쵸? 1P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1P만큼 수익이에요. 그러면 25만원 플러스 25만원입니다. 자, 400에 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이게 401이 됐습니다. 1P가 오른 거죠. 그럼 마이너스 25만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 투자를 갖다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모의 투자 연습만 하면 이건 접근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선을 갖다가 먼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지금 국선보다 왜 그러냐면 국선보다 어렵다.
왜 어려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선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차트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차트가 완전히 지금 매매창이랑 매매창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분봉 차트창 차트 이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수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선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실전 매매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국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국선이 있는데 이 국선 같은 경우는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봐요. 코스피의 수급을 봅니다. 예, 코스피의 수급을 봐요. 코스피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매수를 갈 건지 매도를 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0% 매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 매도죠. 왜? 이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보면 오늘은 무조건 매도창이었습니다. 무조건 매도하는 날이었어요. 무조건. 왜? 그건 나중에 이제 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소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선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거래소에 있는 거, 요것도 차트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이걸 봅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어떤 걸 어떻게 보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코스피 수급과 선물 수급을 갖다가 같이 보면 훨씬 더 편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참고할 만한 차트가 또 있죠. 무슨 차트냐? 여기에 나스닥 차트를 같이 봅니다. 나스닥 차트의 움직임, 나스닥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막 양봉이 돼서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선물도 국선 선물도 같이 올라가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나스닥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 국선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보다 보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따로 움직일 때도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겠고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계속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의 움직임, 보통 때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지표 환경 설정에서 갭 보정을 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즉 얘가 매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움직임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20선도 같이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도 보고, 그 다음에 수급도 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신호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국선이 훨씬 더 움직임이 나오고, 국선은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죠. 물론 매수 매도 신호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주 신호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변동성이 클 때는 뜨문뜨문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볼 때 국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볼 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선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실전 매매를 해서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해외 선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외 선물은 차트랑 수급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차트랑 호가창 딱 이 두 가지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도 가히 엄청나게 빨라요. 갑자기 수급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갑자기 수급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랬죠. 예, 갑자기 수급이 빠질 때도 있고 갑자기 뭐 차트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이 속도가 국선은 한 30도, 그러니까 30km, 예, 30km라면은 해선 오일 같은 경우는 한 60km.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속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마스터를 한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국선 실전 매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국선 실전 매매를 갖다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드 신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